이번 시간부터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하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할 건데, 시행이라는 것이 있고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뭐 주사위를 던져보거나 아니면 뭐 동전을 던져보거나 뭔가를 하죠. 그런 것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를 던지면 뭔가 숫자가 발생하겠죠.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6의 눈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잘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 표본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 이 표본 공간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적어놓은 겁니다. 얘네들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전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사건은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했으면 주사위를 던지면 무조건 6 이하의 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전사건도 얘하고 똑같죠. 이런 것들을 전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사건은 발생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7 이상의 눈이 나온다. 이러면 그 안에 들어갈 사건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각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근원 사건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얘네들은 딱히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시행이 뭐고 사건이 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뭐냐? 경우의 수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어떤 시행에 의하여 그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건의 이름을 내가 A라고 붙이면 그 사건 안에는 2하고 4하고 6 이렇게 나오죠. 이 사건의 가지수, 이 사건의 개수, 즉 이 원소의 개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보기 1번을 한번 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1번 나오는 눈의 수가 소수인 경우의 수 몇 가지니? 자, 나올 수 있는 게 2도 있고 소수니까 3도 있고 5도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원소의 개수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 그러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6도 있죠. 얘를 네 가지라고 한다고. 됐죠? 이 각각을 뭐 근원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가 나오는 그 사건의 이름을 A라고 이름 붙이면 A 사건의 가지수가 세 가지가 되는 거야.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 파트는 그 사건의 개수를 얼만큼 정확하게 세느냐, 얼만큼 빠르게 세느냐가 중요한데 그 세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 이렇게 다 세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지수가 너무 많으면 그렇게 셌을 때 너무 비효율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세는 방법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이야. 사실 얘네 둘만 알고 있으면 다 셀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을 알고 있다면 다 셀 수 있어. 자, 여기에서는 합의 법칙은 A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우리는 이 사건의 경우의 수하고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준단 말이지. 자, 곱의 법칙은 A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리고 B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A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하고 B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곱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버스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버스. 자, 그 다음 지하철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지하철. 자, 그러면 A에서 B를 가려면
버스로 가거나 지하철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로 가는 방법 2가지에다가 지하철로 가는 방법 3가지를 더해준단 말이지. 그런데 A에서 B를 갔다가 C를 갈 거야. 그러면 A에서 B도 가고 그리고 B에서 C로 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A에서 일단 B로 갈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3가지가 나옵니다. 얘를 곱해주죠. 사실 이 곱하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볼 수도 있지만 3 더하기 3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이 곱하기라는 것은 2를 3번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B에서 C로 갈 때 이쪽 길로 갔어. 이쪽 길로 갈 때 2가지죠.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B에서 이쪽 길로 갈 때도 마찬가지. 또 2가지죠. 이쪽 길로 갈 때도 마찬가지. 또 2가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또는의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얘는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아니면 이쪽으로 갔을 때 3가지죠. 이쪽으로 갔을 때도 3가지지.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거나 합의 법칙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3 더하기 3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가지수가 동일할 때는 그냥 우리는 곱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지수가 동일할 때는 곱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합의 법칙은 언제 자주 사용을 하느냐? 동일하지 않을 때. 개수가 동일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동일할 때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갈 거야.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B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내가 이쪽 길로 갔을 때도 3가지, 이쪽 길로 갔을 때도 3가지잖아. 동일하죠. 그러니까 얘네 가는 방법 2가지에다가 그때마다 전부 3가지씩이니까 2 곱하기 3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뜬금없이 길이 이렇게 생겼어. 자, 얘는 가지수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3에다가 2를 더해 주신단 말이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더 어렵겠니? 사실은 합의 법칙이 더 어렵습니다. 동일하면 그냥 곱하면 되는데 동일하지 않을 때는 경우를 다 나누어서 따로따로 다 구해서 그것을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합의 법칙에서는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고 생각해 볼게. 주사위를 던졌는데 2의 배수가 나와. 이게 A 사건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는 B 사건은 3의 배수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2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2의 배수는 몇 가지죠? 2, 4, 6, 3가지입니다. 3의 배수는 3하고 6, 2가지야. 그냥 둘을 더하시면 틀립니다. 왜? 2의 배수가 나옴과 동시에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거든. 그게 누구니? 6이죠. 걔는 2의 배수를 셀 때도 셌고 3의 배수를 셀 때도 셌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가지를 빼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A 또는 B다. 사실 집합에서는 이렇게 보잖아. 그래서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우리가 2번 센 거. 이 교집합의 개수는 빼주셔야 맞는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복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냥 더해 주셔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뽑을 거야.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3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또는 4의 배수는 4하고 8, 2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3의 배수면서 동시에 4의 배수는 12의 배수인데 1부터 10까지는 12의 배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더해 주시면 돼. 자, 그런데 소수 또는 홀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다. 자, 소수는 2, 3, 5, 7 이렇게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는. 그 다음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자, 소수인 경우 4가지고 또는 홀수인 경우 5가지입니다. 하지만 중복해서 생겨 있죠. 소수면서 홀수인 거. 이 3가지는 중복해서 샜기 때문에 한 번은 빼주셔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곱의 법칙 또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솜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퀸즈라는 친구가 있었고 이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걔네들이 전부 이 3대 기획사에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솜이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3가지, 퀸즈도 3가지, 이하이도 3가지야. 다 똑같죠. 그러니까 자, 솜이, 퀸즈, 이하이 그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모두 3가지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3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하이라는 친구는 SM을 너무 싫어한대. 그래서 SM은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얘만 개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솜이하고 퀸즈. 자, 솜이하고 퀸즈는 모두 그때그때마다 3대 기획사에 다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이하이 같은 경우는 다르죠. 개수가 2가지로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걔는 따로 더해 주셔야 맞는 거라고. 이해 가셨죠? 3번을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겁니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돼야 돼. 자, 곱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하고 홀수를 곱해야지만 홀수가 나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짝수가 나오면 걔는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죠. 그래서 자, 홀수가 나오려면 처음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1, 3, 5 3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부 1, 3, 5 3가지로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익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얘는 이제 경우들을 좀 나눠줄 텐데 합이 4의 배수니까 4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8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12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때의 개수들이 같은지 다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구해서 더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합이 4가 나오려면 1, 3 이렇게 나오거나 2, 2, 3,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3가지가 나옵니다. 다음에 8이 나오려면 2, 6, 3, 5 해서 쭉쭉쭉 어디까지? 6, 2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니? 2부터 6이니까 5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5가지. 그 다음 12가 나오려면 6, 6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1가지야. 그래서 3가지, 5가지, 1가지를 모두 더해서 9가지다. 이렇게 구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곱의 법칙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개수가 다 다르니까.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했어.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합성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먼저 Y는 F의 GX, 얘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표현을 하시면 여기 X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야, 지금? GX가 들어간 거죠. 얘를 여기 X 대신에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A-4에 3-B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뒤에 플러스 6이 있죠. 자, 그러면 A-4에 3-B 요놈의 X A-4를 전개해 준 겁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2A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얘는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면 1차 함수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0이 아니잖아. 그러면 X축과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아무리 저 위에서 기울기가 약간이라도 있으면 어쨌든 계속 내려가면서 이 X축하고 만날 수밖에 없죠. 기울기가 양수여도 마찬가지 얘가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어쨌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나지 않으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니? 얘가 0이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쵸? 그럼 얘는 어떤 함수가 되는 거야? y는 2a-2라는 상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값이 4라면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4. 전부 4야.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상수 함수가 얘가 0일 수도 있거든. 0이 되면 y는 0은 그냥 x축하고 똑같은 거죠. 얘는 x축하고 무수히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0이 됨과 동시에 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는 1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봅시다. 이 a-4 곱하기 3-b가 0이라는 얘기는 a-4가 0이거나 또는 3-b가 0이라는 얘기거든. a가 4거나 또는 b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a가 4일 때 b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될까? 6가지가 되겠죠. 자, 이럴 수 있습니다. a, b 순서쌍을 볼게. 4,1, 4,2, 4,3, 4,4, 4,5, 4,6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b가 3일 때는 b는 다 3이야. 그리고 a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자, 1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는 2부터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4고 5,3, 6,3 해서 6가지 더하기 5가지 해야 되는데, 자, 겹치는 게 보이죠? 어떤 경우? 이런 4,3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번 셌기 때문에 한 번은 빼주셔야 맞는 거죠. 이런 거 빠뜨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총 10가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3번 보겠습니다.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구슬 5개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구슬 1개를 뽑아서 확인을 하고 다시 주머니 속에 넣는데, 자, 다시 주머니 속에 넣는지 안 넣는지 이런 것도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시행을 3번 할 때 공에 적힌 숫자를 A, B, C라고 했고, 나는 A 더하기 B, C의 값이 짝수가 돼야 된대. A 더하기 B, C의 값이 짝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짝수가 되려면 A도 홀수이고 B, C라는 놈도 홀수라면, 둘 다 홀수라면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오겠죠. 자, 또는 A가 짝수가 나왔어. 그러면 B, C도 짝수가 나온다면 마찬가지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홀수가 나오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 자, A가 홀수 나오는 방법이 몇 가지니? 현재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홀수는 3개죠. 나올 수 있는 방법 3가지입니다. 곱하기. 그리고 그때마다 지금 이 BC가 홀수가 돼야 되는데, 홀수가 되려면,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둘 다 홀수여야 되죠. 그래서 B가 나올 수 있는 방법 3가지, 홀수 3가지, 그 다음에 C가 나올 수 있는 방법 홀수 3가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27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짝수일 때야. A가 짝수가 나오는 방법은 짝수는 2하고 4 2가지밖에 없습니다. 짝수 나올 수 있는 방법 2가지야. 자, 그때마다 이제 B, C가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B 곱하기 C가 짝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B만 짝수여도 상관없죠. C만 짝수여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B, C 모두 짝수여도 상관없어. 그럼 그 3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이냐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가 짝수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에서 B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C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걔네들을 곱해서 전체에서 뺄 겁니다. 그놈의 반대 경우. 여기서의 반대는 모두 홀수를 말하는 거죠.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만 빼주시면 나머지 경우의 수는 적어도 하나가 짝수인 경우만 남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자,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B가 나올 수 있는 방법 5가지죠. 1, 2, 3, 4, 5 5가지. C도 1, 2, 3, 4, 5 5가지. 5 곱하기 5가 될 겁니다. 여기서 빼기 모두 홀수일 때 B가 홀수가 될 수 있는 방법 3가지. C도 3가지. 그래서 3 곱하기 3이었죠. 그래서 얘는 25에서 9를 뺍니다. 25에서 9 빼면 얼마죠? 16이죠. 그래서 32가지가 나와. 자, 그리고 이렇거나 홀수거나 짝수 또는의 의미이기 때문에 둘을 더하셔가지고 얘는 59가지의 경우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4번입니다. 항의 개수를 좀 볼 텐데, 자, 얘가 전개를 했을 때 서로 다른 항들이 몇 개 나오느냐. 자, 여기 X, Y 서로 다릅니다. A, B, C도 모두 달라. 전부 모두 다르죠. 자, 그러면 이 X가 곱해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죠. Y도 마찬가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X, Y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곱해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죠.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도 한번 볼게. 얘는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곱해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그래서 3 곱하기 2입니다. 또는 얘네 둘하고 얘네 둘이 곱해져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거야. 2 곱하기 2입니다. 자, 그런데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얘를 전개한 놈하고 얘를 전개한 놈이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 근데 여기서는 겹쳐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문자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3번은 자, 이 상태로 보시면 너무 어렵죠. 얘는 사실 A-B에 A-B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틀립니다. 걔네들 안에는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A, B하고 여기 X, Y를 곱했어. 이렇게 곱한 거 하고 여기 A, B, B, A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Y, X 이렇게 곱한 것이 사실은 똑같은 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자, 이 상태로 보지 마시고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 전개를 좀 해볼 거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자, 그 다음 여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전개하시면 X제곱, Y제곱, Z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 3개 하고 여기는 항이 몇 개니? 6개죠. 걔네들끼리는 어떻게 전개를 해도 겹치는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3 곱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항이 3개고 자, 이 A제곱이 이 6개하고 곱해질 수 있잖아. 그쵸? 걔네들 전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여기 6개하고 얘하고 이 6개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개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18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